네, 민심은 데이터에 있다. 숫자로 오는 민심.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네,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이 너무 길어서 제가 막 주중에 그냥 한입뉴스에서도 한입 오락관 이런 거 갑자기 막 하고 그래요. 우리 매일 해야 돼요. 중독성이 좀 있어요. 네네.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데 매일 하면 안 돼요? 매일 할까? 특집으로? 네. 앞으로 이제 12일 동안. 네. 자, 12일 앞입니다. PD님이 공개를 졌네요. 네, 눈길을 피했어요 지금. 네. 보셨죠? 네. 자, 사전투표 고려하면 네. 사전투표가 이틀이니까 요즘 사전투표 많이 하잖아요. 비율이 예, 높아졌잖아요. 많이 그렇죠. 합니다. 그럼 사실상 일주일인데. 그러네요. 자, 광역단체장 17군데 두 분에게 그냥 판세부터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여당 대 더불어민주당 야당. 배 소장님 몇 네. 대 몇? 저는 12대 5. 12대 5. 네. 그럼 민주당의 목표가 미달이네. 자, 이 소장님은요? 저는 10대 7. 10대 7. 네. 광역은 그런데요. 이것도 약간 미달이네요. 약간 미달인데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한 거다. 선방이다. 네. 저는 조금 10초라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너무 환경이 안 좋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예. 버텨내기에는 지금 슈퍼위크인데 네. 오늘 지금 오후에 인준이 있죠. 그렇죠. 또 내일 한미정상회담 그렇죠. 있죠. 그럼 이게 계속 여당 프리미엄이 더 확대되는 현상이고 저는 그래서 남아있는 최대 격전지는 경기도다. 경기도. 그래도 이게 12대 5, 10대 7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도를 이기면 다 이기는 것이고 다수하느냐 아니냐. 경기도 지면 다 지는 거다. 경기도에 그냥 올인했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사실은 인준 표결 부결돼도 민주당 역풍, 그렇죠. 가결돼도 여당 승리. 네. 민주당은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날이 칼이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 코너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청문회는 연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연기할 필요 청문회는 없었다. 그러니까 모든 정치 현안은 단순하게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연기하지 말고. 경기도 올인하셨으니까 이 소장님도 격전지 하나 고르신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충남. 충남. 네네네. 경기도는 저는 이길 것 같아요. 김동연 후보가. 충남이면은 김태형 후보 대 양승조 후보. 예. 오. 여기가 지금 여론조사는 오차범위 이내로 나오고 있는데 네네. 아무래도 지역주의가 있어요. 소지역주의가 있어가지고 그 양승조 후보가 천안에서 한 3선 의원이 네네네. 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김태흠 의원은 좀 인구가 적은 보령 지역의 후보여서 그래서 저는 충남을 이길 가능성이 있다. 예. 근데 저는 이게 충청도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지방선거는 대선 때만큼 투표율이 높지 않거든요.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높아요. 그럼 60대 이상의 고령층에 강세인 당가 후보는 국민의힘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천안에 직격탄을 맞은 게 박완주 의원 제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양성조 후보. 천안 지역구니까. 예, 양성조 지사가 굉장히 그동안 업적을 많이 남겼어요. 그런데도 지금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저는 계속 뭘 말씀드리냐면 이번 지방선거는 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환경, 구도, 타이밍 여러 가지. 네, 또 민주당의 악재. 그걸 감안하고서 저는 그렇게 또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두 주 후면 결판 나요. 나겠죠. 누가 이기고 지는지. 예. 충남에 민주당의 승산이 있다. 충남 민주당 불안하다. 이렇게 두 분 입장이 갈린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선거 이후에 우리 두 사람 중 한 사람 정리되나요? 또 그렇게 가슴 아프게. 물론 이 PD님이 좀 가혹하긴 해요. 이 PD님 너무 가혹해. 무서운 사람이에요. 국민의 방송인데. 진행자도 언제 갈릴지 몰라. 네. 그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전 패널로 가야지 뭐. 자, 격전지 중 한 곳 가보겠습니다. 어제 마침 인천 노래가 하나 나와서 인천 생각났는데요. 공식 선거운동 첫날 여야 지도부 모두 그냥 인천에 다 집결했어요. 예. 초반에는 이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인천 이후에 갑자기 이 지선에 핫플 전략적 요충지가 된 겁니까? 이게 일단은 이재명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개항을 해서 나와서 이 중심축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화풀이 되었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이재명 후보 유세를 라이브 중계를 하고 있는데 라이브 중계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지금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래서 더 지금 화풀이 된 것 같아요. 더 화풀이 됐다. 네. 이슈가 또 논란으로 확산되고 계속 있다. 확산이 되고 있어가지고. 아니 지금 어떨 것 같으세요? 어제 나오는 욕설 논란. 그거 그렇게 썩 좋지 않아 보이고. 강점 요인이다? 네. 사실은 고문이 이제 후보로 나와서 중심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
새가 좀 흐름이 이제 잡혔었는데 총괄선대위원장이죠. 예, 근데 총괄선대위원장 하시면서 이제 지금 여기저기 다니시고 그리고 그 라이브 중계가 지금 약간 독이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아하. 그래서 뭐 아이 머리 밀치는 논란 등등. 그거는 약간 이제 편집을 좀 빠르게 해서 보니까 좀 그런 밀친 것 같이 네네. 보여지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식당 들어가서 신발 안 벗고 들어가는 거 또 이제 사실 이게 요새 하다 보면은 욕하는 시민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예, 예, 근데 예. 그게 라이브로 중계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안 좋게 보여요. 아하. 그래서 그게 지금 인천시장 조사에서 조금 네. 반영이 된 조사가 하나 나온 것 같아요. 네네. 조사가 어때요? 지금 방송 3사가 지난 14, 15일 날 인천시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유정복 후보 37.5%, 네. 박남춘 후보 30.4%, 어허. 이정미 후보 3.6%. 표본 오차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요. 요거 오차범위 바뀝니까? 네. 오차범위 지금 7.1%포인트 차이네요. 예. 그래서 밖에서 지금 유정복 후보가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인천을 이렇게 보셔야 될 게 이번에 인천 상륙작전이라서 중요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것은 개항을의 교도보를 마련한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위원장이 네. 경기도를 이겨내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지역을 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네. 이재명 위원장은 무조건 하고 경기도를 이겨야 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환경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인천은 지금 왜 그러냐면 4년 전에 인천을 박남춘 후보가 이겼던 이유는 그때 이 유정복 후보를 거의 네. 20%포인트 가까이 따돌렸거든요. 이 전 시장.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이 고등학교 선후배사예요. 근데 그게, 그렇죠. 그게 과연 재물포고당. 근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환경이라는 것이 지방선거는 환경입니다. 구도죠. 근데 그때는 2018년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70%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만들어낸 거지 후보의 경쟁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와버린 거잖아요. 네.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이거든요. 인천 같은 곳에도. 그러니까 이게 박남춘 후보는 너무 어려워지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데가 경기도를 지면 안 돼요. 네. 게다가 지금 경기도는 강용석 좀 이따 이야기할 거죠. 네네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경기도가 나옵니다. 네. 야, 지금 인천 상륙작전이다. 개항에 교도보를 두고 경기를 이겨야 한다. 오늘 그냥 경기로 가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4년 전에 예. 이 민주당이 싹쓸이하던 지방선거 생각해 보시면 6월 13일인데 그럼요. 전날 트럼프와 김정은 이 두 사람이 북미 정상회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국민의힘은 왜 그 날짜에 북미 정상회담 하느냐. 우리 정부는 우리가 잡은 거 아니다. 막 그랬단 말이에요. 네.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도 거의 비슷하게 한미 정상회담이 그렇죠. 직전에 좀 있어요. 네. 네. 자, 앞선 조사에서 말이죠. 이 정의당 이정미 후보 3.6% 기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 나름 약간 격차 있는 박남춘 후보가 따라가야 되는 입장에서 네. 혹시 과거처럼 선거연대나 단일화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단일화는 없을 것 같아요. 단일화는 없다. 이제 단일화는 선거 때만 피는 꽃 단일화. 근데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이제 어려워요. 그 이제 옛날에 이제 그 민주당의 세가 약했을 때 단일화가 좀 파급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거 연대나 지금 단일화는 없이 이 상황으로 가면은 이정미 후보가 사실 이전의 조사들보다는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당 중심의 후보군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얼마나 추격하는가. 단일화나 선거에는 어렵다. 짧게만 덧붙이면은 이게 박빙의 선거거든요. 그래도 예.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어디 단정하게는 저는 이제 전체적인 구도만 인천을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제3자 후보가 인천도 그렇고 경기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정미 후보가 이제는 이정미 후보의 지지층이 단일화를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으로 안 가요. 이제 정의당 민주당 결이 달라졌죠. 골이 깊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박남춘 후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미 후보의 마음을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네. 정책 연대를 하면은 좋을 것 같긴 해요. 수도권 매립 지역이 지금 쟁점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인천이라는 지역은 한 번도 이게 그 다선에 계속 연속적으로 한쪽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뒤치락. 그렇습니다. 이쪽 줬다가 그다음 또 저쪽 줬다 이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어쨌든 박남춘 후보가 마지막까지 이제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지지세 결집에 도움을 받아서 추격전을 좁혀갈지 그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얼핏 생각에는 저는 인천이 즉 이 개항을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이 선대위원장이기도 하니까 자 박남춘 후보와 러닝메이트 개념이네 그랬는데
지금 이제 배 소장님은 아니다 경기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네. 경기로 가보죠. 자, 예. 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김동연 대 김은혜, 김은혜 대 김동연 몇 대 몇입니까? 네, 김은혜 43.8%, 김동연 43.2%. 이게 뭐 붙어 있는 거네요. 0.6%포인트 차이인데 이게 리얼미터가 MBN의 의뢰로 지난 16일, 17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 아직 얘기 안 했는데.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후보가 0.6%포인트 차이인데 네. 강용석 후보. 예. 자, 세모네모 아닌 가로세로입니다. 자, 강용석 네. 후보가 무소속인데 5.5예요. 높네요. 그러니까요. 많이 잡고 있는 편이죠. 지난 대선하고 똑같아요. 지난 대선에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그 판이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당시 대선에서 끝까지 안철수 후보하고 하냐 마냐 안 하냐 마냐 이건데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양김 대결도 아니에요. 김동연, 김은혜 대결도 아니고 윤명 대첩도 아닙니다. 윤석열, 이재명 대첩도 아니고 강용석 변수예요. 그래서 세모네모 아닌 가로세로 경기지사 선거가 되고 있다. 너무 홍보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홍보했네. 특히 특히 지금 방송 3사 조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출구 조사 때문에 지금 트래킹 조사를 하고 있는데 방송 3사 조사 지금 14, 15일 날 한 거 진행된 거 보면은 경기도에서 김은혜 후보가 36.1%, 김동연 후보가 37.3%, 1.2% 포인트로 김동연 후보가 앞섰는데 그럼 엎치락뒤치락인데 거의 지금 리얼미터 MBN하고 조사가 비슷한데 당선 가능성을 물어본 거에 있어서는 김동연 후보가 40.3%, 김은혜 후보가 36.8%가 나왔어요. 그래서 격차가 좀 더 벌어지고 있는 흐름이어서 어쨌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가 다른 지역과 달리 후보가 네거티브가 굉장히 지금 격렬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김은혜 후보로 이 네거티브 공략이 계속 모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 네거티브 이렇게 많이 받게 되다 보면 이렇게 초접전일 때는 마이너스 효과가 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인천도 아까 이정미 변수 얘기했고 강용석 변수는 뭐 강조를 해주셨으니까 지금 김은혜 후보 어떻게든 이기고 싶은 뭐 후보니까 모든 후보들은 이기고 싶으니까. 그럼요. 그럼 그 강용석 후보가 잡고 있는 5%가 넘는 표는 이 지지율은 현재 지지율은 이 보수잖아요. 그렇죠. 단일화 됩니까? 저는 단일화 된다 그러면은 지금 단일화를 시도하더라도 김은혜 후보로 단일화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걸 강용석 후보가 노리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강용석 후보는 물밑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난 대선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단일화 결국 여론조사를 하느냐 마느냐 안 했잖아요. 그럼 공동 경기 정부를 구성합니까? 어떤 식으로든 저는 물밑 정치적 협상을 하는 것인데 물 위로는 안 올라온다. 물 위로는 안 올라온다. 그러니까 물 위로 안 올라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빵이 경기도에 지금 놓여 있는 변수의 빵이 안에 단팥과 크림이 같이 들어있어요. 너무 맛있겠다. 그래서 이걸 안 깨물면 그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한쪽만 가져가야 돼요. 단팥이나 크림. 왜냐하면 강용석 후보의 지지자들 중에서도 김은혜 후보 쪽으로 흡수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강력하게 김은혜 후보가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도 그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협상으로 오히려 좀 그림을 잘 만들고 싶은 것이 김은혜 후보의 목적일 텐데 이게 사실은 더 큰 이슈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김은혜 후보가 KT에 근무할 때에 뭐 취업 청탁 이야기 나옵니다. 이건 물론 2030 세대의 또 공정 이슈가 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이슈가 뭐냐? 강용석 이슈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후보의 비리와 또 의혹과 관련된 부분 상당히 타격을 줄 거라고 보는데 진영 간 대결에서는 자기 지지층들한테 잘 안 먹혀요. 그러면 중간지대 유권자층이 대선만큼 적극적으로 열렬히 투표할 거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눈에 더 보이는 변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과 관련된 변수 물론 타격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변수는 강용석 변수. 자, 그런데 이제 그 동안 추이상 뭐 이제 김동연 후보의 좀 당선 가능성 조금 전에도 우세 이걸 분석해 오신 이 소장님은 김은혜 후보와 강용석 후보가 단일화해도 김동연 후보 승산 있습니까? 단일화되면은 사실 좀 어렵죠. 어렵다. 지금같이 이제 초박빙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구도가 되는데 지금 강용석 후보가 단일화를 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요?
그 후원금을 20억 넘게 받았는데 단일화를 하게 되면 이제 후보 사퇴를 하면서 그 후원금을 다시 다 반환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김은혜 후보와 단일화를 했을 때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지지층의 상위성으로 인해서 김은혜 후보 지지층이 일부가 떨어져 나갈 지지가 있거든요. 오히려. 예, 그래서 사실 지금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 변수가 또 당내 이준석 당대표와의도 갈등 관계도 있고 그렇죠. 김은혜 후보도 사실 썩 지금 단일화를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래서 정말 단일화가 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자진 사퇴라는 게 남아 있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다. 네. 후원금을 많이 받아놔서 너무 많이 받았어요. 쉽지 않네요. 네.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제 아까 물미협상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아는 경선 방식이나 여론조사 방식이 아니라 단판 방식으로 그렇죠. 밑에서 자진 사퇴하고 밉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네. 근데 지금 이현영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면 강용석 후보가 왜 이렇게 완주 의사가 완연할까? 네네. 그건 이준석 또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이에요.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대선 때와 너무 비슷하죠. 대선 때도 안철수 후보가 계속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견제하니까 네네네. 실망입니다. 지금 강용석 후보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대선 때처럼 단일화 없다. 그거 왜 하느냐. 없이도 이길 수 있다 이야기하는데 판세가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강용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에 지고 창당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김은혜 후보 관련한 제보를 지금 받고 있는데 엄청 큰 제보가 하나 들어왔다. 이거를 내가 직접 하기가 어려워서 김동연 후보 캠프 쪽으로 보내겠다. 이런 말까지 지금 한 상황이어서 김은혜 후보와의 감정이 상당히 지금 악화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강용석 후보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또 전화 논란이 있잖아요. 전화 논란이 있는데 대통령과의 대통령실. 그러니까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고발까지 당하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가 되는지는 몰라도 뭐 의사 전달은 있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김대기 비서실장이 나와서 그런 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당장 뭔가 사퇴를 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거죠. 선거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용석 후보 참 이슈메이커는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슈파이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조회수가 늘어나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경기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도지사 지방선거만이 아니라 여기도 또 대선 주자 한 분 아까 실망입니다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비슷했습니까? 네, 성남 분당과 보궐선거 있습니다. 여기도 또 이제 분당 목장의 결투. 벤처 신화의 대결. 그렇습니다. 아이언맨이냐 배트맨이냐. 판교열투라고 얘기하죠. 김병원 후보한테 그래서 아이언맨이요 배트맨이요 그랬더니 자기 슈퍼맨이라고 그랬어요. 슈퍼맨 좋아한다고. 저도 좋아하는데. 안철수 후보와 민주당 김병관 후보 지지율 소장님, 이 소장님 어때요? MBN 의뢰로 리얼미터가 16, 17일 조사를 했어요. 안철수 후보 60.8%, 김병관 후보 32.1%. 어휴, 차이가 크네요. 격차가 지금 28.7%포인트입니다. 어이구.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첫 번째 조사거든요. 근데 지금 김병관 후보가 사실 지역구 관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기반도 탄탄하고 지역에 내에서의 인지도는 꽤 높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지금 인수위 위원장을 했고 그게 이제 얼마 전에 끝났기 때문에 그 전국적 지명도를 지금 좀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조금 결과를 더 조사나 이런 흐름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딱 유권자 조사가 그렇죠. 나와야 되겠죠. 근데 여기가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거를 이야기할 때 기본적인 구도 자체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많은 득표를 올렸던 곳이고 여기가 또 분당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보수적인 강남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남 위에 분당 이런 얘기도 있고. 김병관 후보도 상당히 그래서 김병관 후보도 대단한 게 지난 총선에서 김은혜 지금 경기지사 후보가 간신히 이겼어요. 그럴 정도로 김병관 후보도 IT 관련해서 말 그대로 슈퍼맨이고 또 재산도 굉장히 많고 부자고 또 중도적인 성격도 강하고 한데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안철수 후보를 조금 더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안철수 후보가 근데 지역에서는 이렇게 강세로 나오는데 자기 보궐 지역구에서는 경기도에서는 별 지금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김은혜 후보가 지금 강용석 후보로 상당히 힘든 국면이면 원래 김은혜 안철수가 나가서 김은혜입니다 이러면은 좀 지지율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러닝메이트가 아니네. 안철수 후보로서는 딜레마예요. 자기 지역구는 챙길 텐데 경기도까지 영향력이 확대는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이게 신기한 게 많네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는 것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소장님께서 이번에 민주당 이재명 계양을 후보
지지율 관련해서도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지금 상대는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날짜에 조사가 됐는데요. 이재명 후보 50.8%, 네. 윤형선 후보 40.9%. 네. 여기도 일단은 개항을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이제 앞선 흐름이어서 결과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격차가 생각보다 지금 적게 나고 있어요. 그게 궁금해서 초박빙으로 진 대선 주자. 그렇죠. 대통령이 될 뻔했던 후보. 예. 그리고 인지도가 좀 낮은 이게 네. 지역의 정치 네. 신인과의 대결인데 한 10%포인트다. 그러니까. 아까 김병관 대 안철수하고 비교해보면 너무 좋은데 왜 그래요? 그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네. 여기가 지금 그렇지 않은 거는 이 윤형선 후보가 세 번째 출마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지역에서 25년간 네네네. 거주를 했고 지역 활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분이어서 동정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라이브 중계를 통한 여러 가지 그 논란이 깎아먹은 이미지를 계속 안 좋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격차가 나고 있는 것이 격차가 좀 다른 거에 비해서 분단갑에 비해서 좁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그게 있을 것 같아요. 대선 후보의 딜레마. 그러니까 경기도에 차라리 출마를 했더라면 그게 이제 분단갑이 적합치가 않아서 출마를 안 한 것인데 네네. 결국 그게 여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천 여론도 대선 후보인데 또 나중에 대선 되면 우리 지역구 떠나겠네. 네. 그 이제 이른바 대선 후보의 딜레마라는 게 굉장히 지지율이 우리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실제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지역에서는. 그렇죠. 구도인데다가 지금 사실은 이재명 후보인 경우에는 온몸으로 지금 국민의힘을 다 대항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죠. 여기는 필사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총력전을 벌이는 곳입니다. 네. 게다가 이제 지역이라고 하는 점이 지역을 그동안 잘 다져놨던 거죠. 그래서 환경 문제 계속 지금 이제 민주당에 좋지 않다 얘기들을 해 주셨는데 네. 그래서 지금 그 얘기예요.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이재명 후보가 총괄선대위원장까지 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효과는 이제 명을 다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자, 여권에서 이제 이재명 효과 의구심을 품고 심지어는 또 야권 내에서도 나오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또 들려와요. 그렇죠. 두 분이 생각하는 이재명 효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소장님. 생각보다 적다. 생각보다 네. 적다. 원래 이제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네. 여론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나왔는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시너지가 특히 인천시장 쪽에서는 분명히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이원욱 전략공천위원장이 저 인터뷰할 때 네. 민주당의 슈퍼스타는 빅스타는 한 명밖에 없는 거 아니냐 나와야 된다 그랬는데 배 소장님은 이재명 효과 어떻습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 왜 그러냐면 그럼 뭘 하고 있죠? 지금 이 시점에 당은 위기인데 그러니까 저는 대안이 있느냐? 대안이 없어요. 왜 이낙연 전 대표에게도 서울시장 출마 물어봤고 박용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도 서울 출마 물어봤잖아요. 네. 다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지지층들을 결집하고 지방선거에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외에는 없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치가 있고 얼마만큼이나 화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불가피하다. 네. 그 불가피한 것을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상황인 거죠. 다음 주 이제 거의 뭐 우리 사전투표 시작되는 날 그렇죠. 이제 오락관이 있고요. 이번에는 예언 오락관입니다. 예언 오락관. 네. 지방선거에 미칠 변수들 굵직굵직한 거 몇 개 있는데 아까 다 얘기해 주셨어요. 국회 본회의 오늘 오후에 열리고요.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처리 전망. 여론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은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인준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48.4%, 네. 반대가 38.9%입니다. 예.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14, 15일 날 조사한 건데요. 예. 근데 지금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평가는 좀 낮아요. 부정평가가 높지만 이미 이제 출범을 했고 집무실에 대통령이 들어가 있고 이러니까 일단은 총리는 좀 빨리 인준을 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자. 이 여론이 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배 소장님. 네. 가결됐을 때 통과됐을 때는 어떻고 부결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지방선거 영향이. 부결됐을 때는 이제 중간지대 유권자층이 흔들리겠죠. 중도층에서는 또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아주 여론이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부결된다면 그런 상황이고 이제 통과된다면 이제 지지층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닌데 심지어는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에서 호남권에서도 10명 중 6명 이상은 심지어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호남 인사잖아요. 호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반대 여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층도 이게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지지층이 흔들릴 수도 있고 또는 중도층이 흔들릴 수도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상황을 여기까지 끌고 왔으면 안 되는 거죠. 네, 너무 지지를 끌었다. 치명적이라고 봐야 되죠. 치명적이다. 이 소장님. 네. 예, 만약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 여론이나 네. 국정에 대한 뭐 윤리적인 입장 다 떠나서 요즘 영화 킹메이커의 이성균이에요. 네. 네, 이 소장님이. 네. 그냥 무조건 선거에서 이겨야 돼. 네. 그럼 민주당 오늘 부결시켜야 됩니까? 가결시켜야 됩니까? 저는 가결시켜야 된다고. 가결시켜야 된다. 네. 일단은. 새 정부의 첫 총리. 네, 첫 총리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 이 전략이 좀 잘못돼 갖고 어쨌든 지금 그렇게 반대했던 한동훈 내정자는 장관이 돼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정호영 후보 하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가결을 시키면 정호영 후보를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아니면 뭐 낙마가 되거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오늘 바이든 미국 대통령 조금 있으면 한국에 옵니다. 내일 한미 정상회담 열리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정세균 이사장 인터뷰했는데 월요일 23일은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모제예요. 네. 자, 이런 변수들과 또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주겠습니까? 바이든 변수가 좀 클 것 같아요. 제일 크다? 네. 오죽했으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죠.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하지 마세요. 자제하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뭐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일단은 수도권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DMZ는 방문 안 하지만 삼성 공장을 또 방문하지 않습니까? 경기도죠. 그래서 이런 영향도 있고 또 60대 이상 한미 관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유권자층이 있어요. 네네. 또 중도층도 우리가 미국 좋아 중국 좋아 물어보면 우리 청취자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좋아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네네. 그래서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네네. 영향이 저는 큰 변수 중에 하나로 봅니다. 네. 자, 이 소장님. 저는 그것도 변수긴 변수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방선거까지 아직 10여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도 이게 제일 마지막 변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당의 리더십이 지금 부재한 상황에서 자꾸 이게 뭔가 여러 목소리가 나와요. 네, 이랬다 저랬다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습에서 지금 당 지지율이 빠진 게 지지층이 좀 일부 이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시 그래도 선거 때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지 그렇지 않을지 가 가장 큰 변수 같아요. 일전에 서울시장 후보죠. 송영길 후보는 그냥 우리 지지층이 많이 표 찍으러 나오면 이깁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투표율이 낮단 말이죠. 이 변수. 나오게끔 하는 것도 당이 또 후보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또 응원이 많습니다. 이 김영광님. 배 소장님 신이 아닌데 어떻게 다 맞출까요? 힘내세요. 네, 화이팅입니다. 네. 자, 3280님 법치위의 정치 이은영 소장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또 1335님은요. 선거철 단일화 지겨워요. 단일화 없는 선거위에 최영일 방송팀장님이 출마 한번 해주세요. 정말요? 네. 제가 단일은 없고 영일이지 않습니까? 출마하시면 제가 진행할게요. 이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엄청 많아서 전 정치로 못 가고요. 방송만 하렵니다. 계속 지키셔야 되겠어요. 네. 공약입니다. 방송만 합니다. 네. 자, 오늘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이 출마하세요. 네.